서울바이오생학과 이재명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스마일 수술을 하는 걸 권하고 또 환자들이 스마일 수술을 선택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시력교정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라식이라는 수술이 왜 나왔고, 그리고 라식 수술이라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미세각막 절개도라는 칼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다가 좀 더 안전한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라식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개를 해서 뚜껑을 만들지 않고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수술이 스마일이라는 수술입니다. 이제 가령 우리가 맹장염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보통 맹장염을 제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절개를 하고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복강경이나 이런 내시경 수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둘 다 맹장을 제거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술이 몸에 조금 더 데미지가 덜 가고 회복이 빠를 것이냐, 스마일 수술이 왜 하는 게 좋으냐.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일단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뚜껑 자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눈의 구조적인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된다.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한 수술하기 전에 비해 가지고 80% 정도 눈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해줬을 때 수술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한 2주는 머리 감는다든지 세수하고 이러는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통증도 물론 적고 일단은 관리하기 편해요. 스마일 수술을 하고 나면 다음날 뭐 세수하고 샤워하고 또 이렇게 눈화장하고 출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다른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력 교정을 위해 가지고 각막 조직을 제거를 해줬을 때 좀 더 이렇게 단단한, 좀 더 조밀한 앞쪽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 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지 않을까. 그래서 고도근심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수술 결과가 어떻게 가는지를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존 수술에 비해 시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훨씬 덜한 것 같더라. 이유는 앞쪽에 좀 더 조밀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다. 그리고 눈을 고정을 시키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난시를 교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 수술에 비해 마이너스 2가 넘어가는 난시가 많은 환자들에서도 스마일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안전한 수술이고 또 회복이 빠르고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 시력에 있어서도 도수가 높은 경우에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시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 스마일 수술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막은 이렇게 언덕처럼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레이저가 맞을 때랑 이 부분에 레이저가 맞을 때 똑같은 레이저 에너지로 각막을 깎았을 때 사면에 떨어지는, 비스듬한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각막이 조금 덜 깎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나온 게 비구면 방식의 엑시무 레이저 조사 방식이에요.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모양으로 각막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커팅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 번짐이라든지 시력의 질적인 부분들이 스마일 수술이 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터넷에 시력 교정 부작용 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잘 아시겠지만 안구 건조증이죠. 건조증은 100%에서 생겨요. 이유는 수술을 하고 나서 각막신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라식이라는 수술은 이만큼 수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뚜껑 자체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뚜껑을 만들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각막들이 손상이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건조증이라든지 신경 손상이 좀 더 광범위하니까, 건조증이 좀 더 많이 유발이 되고, 회복되는 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데,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하는 부분들만 한정해가지고, 우리가 각막을 자르기 때문에, 각막 신경이 손상이 되는 범위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증이 덜 유발이 되고, 좀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스마일 수술의 장점 중에 한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탱이 기존 수술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적게 생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 그렇다 하더라도, 탱이 안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스마일은 앞쪽에 조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남기기 위해 가지고 120 정도를 남겨놓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나서 퇴행이 됐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라섹으로 자, 지금 기존 라식의 뚜껑이랑 그다음에 스마일을 해줬을 때의 각막 앞쪽 남겨놓은 부분들이 차이가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력이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 15에서 20 마이크론 정도를 깎아서 교정을 하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스마일한 수술이 좀 더 기존의 수술에 비해 가지고 발전되고 또 좋은 수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에 장점만 가지고 있는 수술은 없습니다. 스마일 수술이 이렇게 좋고 한 반면에 수술을 좀 더 신경 써서 잘해줬을 경우랑 수술을 잘 못해줬을 경우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기존 수술에 비해 가지고는 각막을 절삭하는 양이 약간은 더 많기 때문에 눈이 너무 많이 나쁘거나 이러면 스마일 수술이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받아서 어떤 수술이 나한테 가장 좋은 수술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마일 수술에 대해 가지고는 이 정도 장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사전에 알고 가시면 좀 더 좋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